블라인드 에이전트 팀에서 발표 나왔고요. 저희 이제 트루사이트 에이전트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실제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저희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길거리가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만난 시각장애인분이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계속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그 친구가 손수건을 어떻게 찾고 계셨나? 자세하게 좀 물어보니까 엄청 복잡한 방법으로 손수건을 찾고 계신 그런 시각장애인분이 계셨고 약 15분 정도 소요됐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시각장애인분의 실제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물건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엄청 방향을 찾고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리를 알더라도 이렇게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 반경에 시작해서 쭈루룩 방향을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가는 방법인데요. 좀 다른 데 비유하면은 이제 너비 운서 탐색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실제 시각장애인분의 문제에서 저희 팀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싶어서 문제의식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밖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내에서도 책상 위에 있는 자신의 원하는 물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 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물건을 건드려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가 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기존 서비스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설리번 파인더, Seeing AI, 룩업 이 정도 제품을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게 됐고 그 중에 설리번 파인더 같은 예시를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 단순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어떤 물체인지만 나타나고 이제 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이런 식의 시각장애인의 의지가 반영되진 않는 그런 앱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앱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있겠다 싶어서 하드웨어도 찾아봤는데 왼쪽에 보이는 게 가장 유명한 인비전이라는 AI 스마트 글래스 그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하드웨어인데요. 단순히 이제 글씨를 읽기만 하는 에디션이 200만 원을 육박하고 이제 집에서만 사용하는 에디션 300만 원 그리고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디션이 400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싸게 측정이 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시각장애인분들 소득 수준과 그리고 지원 여부를 같이 살펴봤는데 턱없이 구매하기 어려운 그런 기기였던 것으로 파악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문제 정의부터 시장 조사를 합쳐서 기존의 이런 탐색 중 안정사고로 긴 탐색이 근란했던 상황을 특히 저비용 서비스로 이제 탐색 불안감 해소하고 이제 안전사고 예방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아내고 그 원하는 것을 실제로 찾게 도와드리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저비용이 중요했다 보니까 최대한 접근성이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요. 그러니까 88% 사용자가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왜냐하면 아이폰에 여러 가지 화면 읽기 기능이나 그런 좀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기능이 네이티브로 많이 들어있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만들고자 했고 심지어 아이폰에 라이더 센서라는 이제 정확한 거리 인식 가능한 센서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가지 조합이면 충분히 접근성 가능한 비싼 기기를 다들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템은 이렇게 총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물체 탐색, 그리고 방향 인지, 그리고 물체로 이동 이 세 가지 프로세스로 좀 진행되고요. 이제 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변 공간을 스캔하면서 객체를 인식하기 부분인데요. 아이폰 안에서 이제 ARP 세션을 통해서 그런 월드 모델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자체의 온디바이스 비전 프레임을 사용해서 디텍션 위드 트랜스포머 모델과 덱사 애니팅 이런 좀 로컬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을 사용하면서 정확히 어떤 픽셀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거리도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픽셀 애니팅 모델로.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주변 공간을 스캔하고 객체를 인식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피치 텍스트를 이용해서 유저가 어떤 물건을 찾고 싶다라는 걸 이제 안에서 저희가 좀 휴리스틱하게 알아낸다는 의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의자를 LLM한테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앞 단계에서 탐지했던 객체들을 배열을 갖고 있다가 그 배열들 안에 이제 그 유저가 원하는 물건이 있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물어보게 되고 만약에 있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물건이 주변에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
DETR 모델 안에서 이제 계속 탐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확히 어떤 물건이 어떤 픽셀에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화면 중앙과 그 픽셀의 중심값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파악하면서 이제 햅틱으로 피드백을 주는 기능을 좀 추가했고요. 햅틱이 굉장히 세세하게 변동할 수 있어서 멀리 있을수록 약해지고 가까이 있을수록 강해지는 햅틱을 좀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햅틱으로 정확히 물건 방향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건의 중심도가 이렇게 뭐 76%좀 가깝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실시간 인공지능이랑 연결되면서 실시간 인공지능이랑 정면 화면을 보고 앞에 무슨 뭐 가방이 있다, 뭐 장애물이 있다, 빨래 꺼줄 때가 있다, 이런 식의 좀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저에게 계속해서 유저가 원하는 물건이 뭔지를 전달해주고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앞 단계에서 알아냈던 유저가 지금 뭘 찾고 싶어 하는지, 그 유저가 지금 시각장애인지 이런 여부도 알 수 있고, 또한 지금 이렇게 중심도 측정도 되고 있고, 지금 라이더 센서로 거리도 측정되고 있는데 그 거리 내용도 같이 이제 AI한테 요청 보낼 때 텍스트 정보를 같이 넣어주면서 AI가 이 주변 상황을 얼마나 또 자세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올려놨고요. 이렇게 만든 데모를 가지고 시각장애인 센터 방문해서 테스트 좀 해봤고, 5분한테 인터뷰해서 5분이 다 다행히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셨는데요. 이 와중에서 이제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조금 더 깊게 여쭤보니까 많은 앱들이 있지만 앱들이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앱들도 다 성능이 다 비교하기도 어렵고 해서 차라리 우리 앱에 이 정도 기능이 있으면 또 다른 것들, 뭐 검색 기능 아니면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뭐 간판 읽어주기 이런 기능 같은 것도 같이 넣어보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시각장애인 분들을 만나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능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기능 추가할 때 요즘에 그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핫하고, 그리고 AI가 실제로 도구를 호출하는 그런 개념들을 차감해서 미리 정의해둔 저희가 툴 중에 유저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우리가 AI가 갖고 있는 툴이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 툴을 실행시키도록 해놨고요. 지금 일단 예시로는 이제 웹 검색을 좀 넣어놨는데, 웹 검색뿐만 아니라 뭐 어떤 특별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이런 것도 사실 기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유저가 원하는 그런 기능을 중간에 도구를 추천하면서 유저와 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데모 영상인데요.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카메라로 주변을 스캔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왼쪽 소리랑 오른쪽 소리 이제 따로따로 녹화해서 합친 거라서 지금 소리가 그냥 어디서 덮어 씌워진 걸로 들리는데, 실제로 앱에서 실제 나고 있는 소리라는 걸 좀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왼쪽에 이제 지금 어떤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설명을 써놨으니까 이 영상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스캔이 완료됐어요. 어떤 것을 찾고 계신가요? 의자 찾아요. 말씀하신 것이 마침 주변에 있네요. 휴대폰 진동이 강한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려주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타겟 의자와 중심도를 실시간으로 계속 검색하고 있고, 만약에 그 의자가 좀 지나쳐갔다 싶으면 중심도가 바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전 방향으로 몸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정면에 있어요. 제 도움을 따라서 안전하게 이동해봐요. 주의! 정면 1m 앞에 낮은 가방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 걸음 우회하세요. 정면에는 회색 의자가 있고 길은 안전합니다. 지금 왼쪽으로 이 걸음 움직이세요. 주의! 정면에 회색 의자가 있고 바닥은 평평합니다. 의자까지 약 1.5m 정도 거리가 있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앞에 있네요.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 걸어주세요. 책상 위에 어떤 물건들 있어? 네, 알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책상 위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검색 퀴즈, 자기 라우터, 열사람 책상, 검색 퀴즈, 검색 옆에 있어요. 검색 퀴즈, 검색 마스 펜, 여기 나쁜 물건, 이제 전장, 이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 책 가격 검색해서 알려줘. 그냥 선생 제조하기, 내가 들어온다. 어쨌든 약만 들고 찾아온다. 해외 사람들은 어쩌면 약만 찾아온다. 알리스에서는 찾아갈 정보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 마치겠습니다. 전체 화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음 넘어가면
마무리 시간인데요. 이제 저희는 사실 저희 앱을 통해서 바로 시각장애인분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고, 저희 앱을 통해서 조금은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좀 길찾기나 아니면 물건찾기 이런 거를 좀 해소를 하시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개별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앱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야외에서 국립보행 지원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애물이라고 하는 게 고정된 장애물도 있지만 사실 움직이는 장애물도 크리티컬하잖아요. 뭐 움직이는 사람이나 자전거나 자동차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실제로 성능 평가를 좀 해보고 실시간적으로 빠르게 답을 주는지 혹시 확인을 해봤나요?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구현을 했고 아까 데모에서도 보셨다시피 AI가 현재 장면을 눈으로 보고 설명하고 그 다음 자기 설명이 끝나면 바로 보고 설명하고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 화면에 유저가 인간이 탐지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을 사용하면 화면에 펄슨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당장 너무 휴리스틱한 방법 같았어요. 인간이 나타났다만 저희가 정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식의 해결책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빠르게 물체가 나타났을 때 즉시 0.1초 만에 답변하는 건 좀 어려운데 물체가 나타났고 이전에 AI가 상황을 설명하던 것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 그 장면을 설명할 때 AI가 물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파티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텍스 에디팅이라는 모델 자체는 상대적인 거리를 좀 측정하는 모델인데 이 상대적인 거리를 측정하기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실시간 인공지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질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연 시간 고려해서 한 1초에 몇 회 정도의 응답이 가능한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뎁스애니팅은 저희가 이 데모에서 뎁스애니팅에서 얻은 정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첫 번째로 깊이를 탐색하는 게 라이더 센서를 먼저 탐색하고 라이더 센서가 완벽하진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펄백으로 그 AR 세션에서 만든 물체와 그리고 그 물체한테 APS 싸가지고 거리 측정하는 펄백을 이용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뎁스애니팅이 솔직히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리면 레이턴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제미나이 2.5 플래시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리얼타임 API 소통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정확히 레이턴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데모 영상과 똑같은 레이턴시를 받을 수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료도 넣었다시 데모 영상이 유튜브로 공개되어 있고 똑같은 영상이니까 혹시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라이더 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이제 내장되는 센서를 썼는데 이제 다양한 어떤 시대 환경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적용 가능성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지금 현재 선역형 아키텍처로는 아주 작은 물체를 라이더 센서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설명해서 뗀 것도 있는데 처음에 구상했을 때는 물체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 정적하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적절한 크기, 뭐 펜이나 의자 이 정도 크기 사이즈가 좀 탐색하기 편하고 아주 작은 물건이나 아주 큰 물건은 아주 큰 물건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비디오 안에 물체가 꽉 차다 보니까 또 탐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물병, 의자, 책상 이 정도 특징만 좀 탐색할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객체 자체보다는 이제 뭐 비가 온다거나 뭐 이렇게 안개가 꼈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자연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제 이제 어떤 라이더 센서라든지 그 옵틱 디텍션이 안 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되는지 고민입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라이트 센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뭐 안개 속에서도 앞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실제로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소형 라이트 센서는 안개를 많이 뚫을 수가 없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근데 애시당초 그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하지 않은 이유가 시각장애인분들이 그런 환경에 갈 일이 없다고 판단을 하여서 좀 고민을 안 했지만 이 아키텍처를 조금 바꾸면서 뭐 안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땅바닥에 물이 있거나 이런 걸 좀 반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정확히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울 검수 차트나요? 그리고 이 API 구글 연동이 있는데 비용적으로는 어떤가요? 좀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플래시 API를 사용하고 제미나이 리얼타임 API는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게 한 3, 4일 열심히 테스트 해봤는데 정확히 나온 수치를 말씀드리면 $17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히 뭐 시간당 얼마다 이거는 계산을 안 해놨고요. 그냥 사용했던 기억이 있고요. API 비용은 사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싸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벽이 검출되냐는 질문이시죠. 벽 검출됩니다. 벽 검출되는데 화면이 벽으로 꽉 차면은 이게 벽인지 뭐 종인지 뭐 뭔지 모르기 때문에 검색은 안 되지만 이 물체를 보고 벽이 있으면 그 벽 영역의 픽셀이 탐지가 됩니다. 네, 임시진님 혹시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 블라인드 에이전트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